포기하기보다는 이걸 전략 과목으로 만들자, 이 과목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보자 라고 스스로와의 다짐이 네, 안녕하세요. 예비공무원 여러분. 공시 탈출을 위한 시기별 학습 팁을 제공하는 공시 탈출 넘버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국가직 9급 검찰직 합격생을 모셨는데요. 그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2021년 국가직 검찰 직렬에 최종 합격한 선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목별 점수부터 한번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번 21년 국가직 시험에서 국어 95점, 영어 95점, 한국사 90점, 행정학 85점, 그리고 사회 90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어의 경우에는 독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던 상태였지만 문법의 경우에는 이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중고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학습은 해왔지만 거의 0보다도 마이너스 수준의 베이스를 가지고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에서 일반사회 교직 이수를 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독해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보통 독해가 되면 문법도 되는데 혹시 뭐 외국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국 생활을 하진 않았었고 네네. 어렸을 때 영어 원서 읽는 거를 좋아해서 계속해서 독해 읽는 부분에만 흥미를 느끼고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교직 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원래 선생님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선생님, 이 교육 공무원이 될지 아니면 국가의 행정공무원이 될지 고민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수험생분들께 사전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검찰 직렬과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직렬 중에 검찰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고교 시절부터 사회에서 제 역할이 누군가를 위했으면 그리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으로 검찰청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또 이 수사관이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껴서 검찰 직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직도 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검찰직도 다른 국가직의 이 직렬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수문항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년마다 직업을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근무지와 집 간의 거리가 멀 때에는 검찰청에서 관사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검찰직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다른 직렬, 예를 들어서 뭐 순경이나 군무원, 수사직도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만약에 병행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직렬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다른 이 순경이나 경찰 채용을 병행해서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직의 검찰 직렬만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까지는 고교 과목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서 초반에 국가직 직렬을 선택하는데 혼란이 있었으나 수험생활 초반에 검찰직을 목표로 하고 이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 제가 수험생활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관 직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셔가지고 목표가 좀 확고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법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기출 1회독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기출문제를 1회독 할 때에는 이 선지 구분보다는 이 문제 유형과 문제 포인트에 초점을 두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내가 이걸 과연 아웃풋으로 나와서 맞힐 수 있는지를 1회독 때 가장 중점을 두면서 학습했습니다. 이 선지에 대한 공부, 특히 아는 선지와 모르는 선지, 헷갈리는 선지 등을 구분하면서 학습하는 것은 1회독 때 시도하시기엔 조금 벅찰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의 경우에는 약 3회독 정도부터 선지를 통한 학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국사가 30점
80점 나올 정도로 노베이스라고 해주셨는데 고득점 비결이 궁금하다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 30점 맞았던 게 네. 올인원 강의를 기초 강의를 한 번 듣고 30점을 받았을 만큼 네. 정말 베이스가 없던 과목이 한국사였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가장 취약 과목이었던 한국사를 포기하기보다는 이걸 전략 과목으로 만들자. 그리고 한국사에서 틀린 문제들을 국어나 영어에서 외우자는 생각보다는 이 과목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보자라고 스스로와의 이 다짐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습 과정에 있어서는 이 기출문제를 6회독 정도 해가면서 진짜 알겠다라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출문제 회독을 했었던 게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월달에서 3월달에 들어갈 때는 압축 강의를 통해서 전시대를 빠르게 이렇게 한번 훑었는데 전시대를 한 번의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훑었던 것이 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쭉 들을 때는 뭔가 내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압축 강의를 듣고 뭐 아웃풋하는 과정이 또 있으셨나요? 이 압축 강의는 아웃풋 한다기보다는 그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선사부터 현대 근현대사까지 그냥 다시 되새김질 한다는 느낌으로 반복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딱히 아웃풋으로 제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흐름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크게 네. 보셨군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행정학 기출공부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분량을 많이 잡아서인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기본서 보고 기출을 풀어야 할지 기출을 먼저 풀고 틀린 부분을 기본서에서 확인하기 해야 할지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맞나요? 해서 초시생이나 공부법이 맞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맞는 공부법으로 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역시 이 기본서를 풀고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다만 기본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 전범위를 다 학습하고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기본서 한 단원이나 이 소단원 하나가 끝날 때마다 그 분량에 맞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써주신 이 질문자분께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촉박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당장은 이 기본서와 이 기출문제를 같이 학습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후에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회독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전에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같이 학습했던 것이 좋은 공부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공부하기로 한 분량을 기본서 하고 기출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촉박하다고 느끼셔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촉박해 하기보다는 지금 이 방법으로 다음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회독할 때 빨리 학습할 수 있으니 지금은 촉촉하는 마음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급함을 줄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모든 기본서는 끝내고 기출을 1, 2회독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이분도 마음이 좀 급하신 다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기출 회독을 하시면서 한 과목의 기출을 돌리면서 다른 과목을 까먹을까 봐 자꾸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기출 회독 돌릴 때 기간을 정해두고 하셨나요? 다른 과목을 빵꾸 안 내는 최대한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전 질문자님과 현 질문자님께서 공부를 할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불안하고 이 조급한 마음에 시달리기보다는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께서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른 과목이 혹시 빈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한 과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4-5과목씩 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반복하고 복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한 과목당 2-3시간씩 배치를 해서 이 하루에 4-5과목씩 실제로 공부를 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5과목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점이 좀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4-5과목을 다루다 보면 이제 기출 회독을 돌릴 때 좀 텀이 길어지진 않을까 그런 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조금씩 뭐 2-3시간씩
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니까 그런 건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출문제 1회독을 하는데 1개월이 아니라 이제 한 3개월씩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까먹는 단원이 생기고 또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점차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이제 3개월이 2개월로 줄고 이 2개월이 1개월로 주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 과목을 한 번에 해도 좀 잊을 것 같다는 걱정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면 회독하는데 시간이 줄어들고 또 거기서 이렇게 망각하는 부분도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병행 공시생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교를 병행하면서 공시를 준비하는 재학생입니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 강의지만 시험 기간과 과제로 인해 평일 계획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과목을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집중력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대학 학업과 병행했을 시기에 공무원 공부 과목을 어떻게 분배해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역시도 이 학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지고 자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힘들었다는 점에 정말 공감이 됩니다. 불시에 이 과제가 생기면서 계획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이 오전 시간에는 꼭 공무원 시험만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오전 시간에는 절대 학교 공부가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질문자님께서도 분명히 본인이 하루 시간대에 있어서 어느 시간에 공부가 잘 되고 어떤 시간대에 공부가 잘 안 되는지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녁 시간에 공부가 잘 안 돼서 이 저녁 시간에는 학교 이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을 이 중간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는 꼭 공무원 시험 공부를 꼭 이 자신과의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는 걸 추천드리고 공부가 안 되는 시간에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업과 병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 전업 공시생으로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질문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휴학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를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에 올인해서 후회 없는 한 번뿐인 이 수험생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혜린님께서 오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전에는 아예 수업을 다 비워두신 거예요? 스케줄을 짜실 때? 네네. 시점을 이제 꽉 채워서 듣지 않고 조금 널널하게 들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이제 오전이 아니면 모두 오후 시간에 배치했고 또 이 중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주말에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일요일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몰아서 학교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자신한테 맞는 그 공부 시간을 딱 알고 이렇게 혜린님처럼 시간표를 배치하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 가지고 계신 고민 또는 직렬 궁금증에 관해 합격생분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전국 수험생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